평소보다 바쁜 하루를 마감하고 일과를 돌아보며 오늘 만났던 사람들,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그 과정에서의 오류와 시행착오, 내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 와중에 집중을 방해하는 TV, 드라마까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내일의 나를 생각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필치님들은 어떤 생각,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실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고민이 때로는 발목을 붙잡기도 하지만 느리게 가더라도 좀 더디게 오더라도 우리 지치지 말자고요. 첫 곡입니다. 박효신, 추억은 사랑을 닮아. 그대가 보내요 내 가슴 안에 그대라는 바람이 언제나 내게 그랬듯이 내 맘은 들어놓고 추억이라는 적만 남기고 달아나줘. 난 길을 잃었죠. 네 그대라는 사람만을 보다가 단 한 번 의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대 없는 낯설은 길 위에 남아있죠. 가져가세요 좋은 기억마저도 그대가 없이는 내겐 짐만 될 텐데 자꾸 꺼내보면 그리움만 커져서 다시 돌아가는 길 발걸음 또 멈추게 하죠. 추억은 사랑을 닮아 난 자꾸 돌아보겠죠. 그곳엔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그래서 아픈가 봐요. 한 번쯤 꼭 한 번쯤은 그대도 날 볼까봐 오늘도 기다려요. 나 이제 어쩌죠. 아무리 그댈 달아나려 해봐도 한 뼘도 멀어지지 못해. 매일 같은 자리에 매일 같은 무게로 하루를 살아가죠. 어딜 보아도 온통 그대뿐이죠. 날 보던 눈빛이 자꾸 맘에 걸려서 다시 눈을 감고 그댈 지우려 하면 굳게 담은 입술이 떨려와 참았던 눈물이 흐르죠.
네, 박효신의 추억은 사랑을 닮아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인사를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불치님들. 정서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고요한 붉은 밤에 어김없이 찾아온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네, 그래, 불금이니까 이 여자가 또 예술인지 소설인지 본인 뇌피셜인지를 잔뜩 들고 와서는 또 겁나 또 시끄럽게 제잘제잘 되겠구나 하시죠? 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바로 떠들어 드릴게요. 네. 친절한 진희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오늘이 그 대망의 10번째 도슨트 시간인데요. 미술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바로 꿈의 화가,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리우는 화가인데요. 색채의 마술사 하면 미술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는 우리 풀치님들은 혹시 그 사람 아닐까? 라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신 그 5글자, 그 화가가 맞습니다. 바로 마르크 샤갈인데요. 샤갈은 그 특유의 어떤 몽환적인 그림과 또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들로 또 세계적인 예술가로 자리매김했죠. 그의 작품에서는 인간의 감정과 사랑, 그리고 고향에 대한 향수, 깊은 향수가 느껴지는데요. 샤갈의 삶과 산과 사랑,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중심으로 도슨트 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럼 샤갈의 아름다운 그림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이 샤갈은 러시아 출신의 프랑스 화가로 독창적이고 환상적인 작품을 아주 많이 남긴 화가인데요. 피카소와 더불어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일컬어지고, 일단 그 이름만 봐서는 프랑스 출신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프랑스스럽잖아요, 마르크 샤갈. 근데 프랑스에서 창작 활동을 왕성하게 펼쳤고, 또 프랑스에서 생을 마감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이름만 들어도 가슴 벅찬 빈센트 반 고흐, 또 피카소, 모딜리아니 등이 그랬던 것처럼 샤갈 역시 주로 파리에서 활동하면서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한결같이 이 파리라는 도시를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러시아에서 가져왔고 파리는 그것들의 빛을 비춰주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파리를 사랑했고, 부친이 지어준 모이슈 셰갈이라는 러시아 이름을 버리고 프랑스 스타일인 마르크 샤갈로 개명까지 하죠. 살아서는 파리에, 죽어서는 천국에 라고 어느 철학자가 말했듯 파리는 모든 것이 용서되는 도시이며 그야말로 예술가들의 블랙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뜻인데, 마치 진희 씨의 매력처럼. 죄송해요. 샤갈은 1887년 7월 7일 러시아의 77 엔젤론 보네요. 7월 7일 러시아의 비데프스크라는 작은 마을에서 유대인 가정의 9자녀 중 마지로 태어납니다. 9자녀 중 맞으면 굉장한 책임감에 그 중압감이 컸을 텐데,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그 유대인들은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그의 가족들은 그 유대인의 전통과 정체성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에 그런 차별들을 이겨내면서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은 또 그 샤갈의 예술 세계에 깊이 반영이 됩니다. 또 예술과는 무관한 환경에서 어려서부터 자랐지만 19세기 무렵 고향 비테프스크의 그 미술학교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서 23세에
제2의 고향인 이 파리로 건너가서 본격적인 그림 공부를 시작합니다. 샤갈은 이제 처음에는 예술가가 되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비데프스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예술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통적인 그 가치가 우선시 되었던 곳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 선생님이 야, 너 미술 잘하는데 너 그림 한번 그려볼래? 라고 권유를 하신 거죠. 네, 이 선생님의 권유가 계기가 돼서 미술 공부를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알지 못했던 그 재능을 발견하게 된 거죠. 네, 또 열정도 있고요. 그 지점을 전환점으로 삼아서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항상 예술가뿐만 아니라 우리 만사가 그렇죠.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기존에 자기가 해오던 그런 커리어든지 그런 삶에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는 꼭 그 지점에 어떤 귀인이 나타난다거나 어떤 사건, 커다란 일생일대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전환점이 되기 시작하죠. 이 샤갈에게는 그 선생님이 아마도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귀인이 아닌가 싶네요. 1907년 샤갈은 비데프스크를 떠나서 러시아의 수도였던 상페테부르크로 이주를 해서 예술학교에 들어가지만 유대인이라는 신분 탓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상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하는 것이 이제 금지되었었다고 해요. 허가 없이 거주하다가 이제 경찰에 체포되는 수모를 겪기도 하고. 하지만 샤갈은 이제 상페테르부르크에서 다양한 예술적 사조 및 혁신적인 미술가들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미술적 시야를 넓혔고 그의 작품의 색채와 상징을 강조하는 독특한 스타일을 발전시키면서 자신의 작품에서 현실을 초월한 상징적이고 몽환적인 이미지를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10년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로 이주를 하죠. 당시 파리는 피카소, 마티스, 브라크 등 여러 모더니즘 예술가들의 집결지나 다름없었고 그곳에서 대담한 예술적 실험을 목격하게 되면서 더욱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표현과 다양한 색채와 정서 그리고 독창적인 구도를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특히 큐비즘의 영향을 받은 샤갈은 밝은 색채 표현이 주가 된 작품들을 이제 많이 남기게 되는데 흔히 입체주의 혹은 입체파라고도 불리는 이 큐비즘은 기존의 원근법과 명암법 그리고 다채로운 색채의 사용 등을 지양하고 대상을 여러 방향에서 여러 각도에서 관찰을 한 다음에 어떤 그 중요 부분 있죠.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의 모양을 분석하고 또 그 구조를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새로운 어떤 미를 창조해내는 그런 미술 사조의 한 부분이 바로 이 큐비즘인데요. 대표 주자로 그 유명한 피카소님 계시죠. 피카소의 그림들을 떠오르시면 상상하시면 아마 이해가 쉽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샤갈의 그림에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가 묻어나 있어서 그런지 그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색채의 세계에는 따뜻함과 평온함을 넘어선 어떤 치유의 힘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파리로의 이주까지의 그 샤갈의 삶은 그가 겪은 문화적 경험과 역사적 배경이 그의 작품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자란 유년 시절의 기억과 또 상징들은 작품 속에서 초현실적으로 재구성되었고 파리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모더니즘의 색채를 더해주면서 그의 삶은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이었고 이는 샤갈의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작품으로 구현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샤갈의 작품들 만나보시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Strumming my pain with his fingers, singing my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telling my own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I heard he sang a good song, I heard he had a style, and so I came to see him listen for a while. And there he was, this young boy, a stranger to my eyes, strumming my pain with his fingers, singing my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telling my own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I felt all flushed with fever, in there is fatal crowd. I felt he found my letters and read each one out loud. I prayed that he would finish, but he just came right on, strumming my pain with his fingers, singing my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telling my whole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He sang as if he knew me in all my dark despair, and then he looked right through me as if I wasn't there. And he just kept on singing, singing clear and strong, strumming my pain with his fingers, singing my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telling my whole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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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la, strumming my pain with his fingers, singing my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telling my whole life with his word, killing me. He was strumming my pain, yeah, singing my life,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telling my whole life with his words,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그 10번째 이야기 미술편 마르크 샤갈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었던 곡은 콜드브루의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이라는 노래인데 원곡은 아마 사만다 플렉이었던가요? 네, 그 여가수의 아주 매력적인 음성이 돋보였던 그 곡인데 콜드브루라는 이 분이 리메이크를 한 것 같아요. 네, 또 색다르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나를 죽이는 그의 부드러운 노랫소리, 나를 뇌살시키는 그의 부드러운 노랫소리라. 야, 정말 그렇죠. 네, 이런 목소리. 그 정도의 음성 노래를 들으면 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샤갈의 평생 연인이자 아내였던 벨라와의 사랑, 심지어 전설과 신화 속 소재까지도 작품으로 표현하며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영역으로 예술을 확장시킨 샤갈의 수많은 걸작들 중 사랑하는 아내 벨라와 고향 마을을 그리워하면서 그린 작품들 위주로 도슨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게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되면 제가 작품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도슨트를 해드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이제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서 일단 저는 그림을 보면서 작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은 에펠탑의 신랑 신부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마 보시면 제목은 생소할 수가 있지만 그림을 보시면 나 이 그림 정말 많이 봤는데 이게 샤갈의 그림이었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만한 그런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장콕도의 그 시 제목을 보고 사랑스럽게 제작한 그림인데 그의 아내 벨라와의 사랑을 평생 그림의 주제로 삼았을 만큼 샤갈의 작품 80%의 테마가 사랑이었고 또 인생과 예술을 나타내는 유일한 색은 사랑이라는 색밖에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이니 정말 대단한 사랑꾼이 아니었나 싶네요. 에덴 동산으로 날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연인들을 태운 수탉과 또 파리의 자유로운 햇빛이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감각적인 색조로 표현되었는데요. 혀가 자꾸 꼬이네요. 날아다니는 괴종시계, 날개 달린 물고기, 또 하늘을 나는 연인들을 비논리적으로 배치한 구도가 어떤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샤갈의 익살스러움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이 와중에 신랑 신부는 즐거움과 긴장감 또 설레임 사이에서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다가오면서 점점 전쟁의 기운이 밀려오면서 유대교의 상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천사는 꽃다발을 손에 든 채 뛰어오르고 또 다른 천사는 촛대를 들고 러시아 마을을 향해 내려오고 있고요. 둥근 태양빛과 귀엽고 사랑스러운 당나귀의 그 어떤 연주와 수탉 등은 이 사랑스러운 연인을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마치 안전하게 우리가 지켜주고 있음을 또 지켜주고 싶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샤갈은 이 그림에서 사랑과 생명의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그림은요. 에펠탑의 신부만큼 아주 유명한 나와 마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샤갈이 고향을 떠나 파리에 정착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떤 심리를 표현한 것인데 샤갈의 오묘한 이중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가 태어난 그 러시아의 마을 비데프스크에 대한 추억을 상징하는 것 같고 또 화면을 두 개의 대각선으로 구분하고 어떤 환유법에 의한 대조를 통해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또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4개의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위아래에는 그 문명을 이룬 마을과 그 나뭇가지의 형상을 가진 자연
있고 자연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좌우에는 동물인 소와 샤갈, 자신인 인간이 존재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자연과 문명 또 동물과 인간이 서로 한 시대를 이렇게 이질적인 어떤 그 존재들이 한 시대를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균형과 조화, 질서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샤갈은 이 작품에 대해 나의 고향 마을은 암소의 얼굴로 상징되며 인간에게 순응하는 듯한 암소의 눈과 나의 눈이 합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암소는 어떤 안정감을 주는 고국이자 다정한 연인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안정감을 주는 다정한 연인이라 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다음 그림은 세 번째 작품은 농부의 삶이란 작품인데요. 화면 중앙에 파란 옷과 빨간 모자를 파란 옷을 입고 빨간색 모자를 쓴 한 농부가 러시아 농부가 등장하는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샤갈은 이 작품을 통해서 그 시골 생활에 대한 어떤 동경과 그림을 표현하고자 한 것 같은데요. 이가 빠져 있는데도 너무나 맑고 행복하게 웃어 보이는 러시아의 농부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고 또 딸에게 나뭇잎과 작은 꽃들을 주고 있는가 하면 그 주위로 집과 사람들 또 마을 풍경이 보이고 있고 평범한 인물 주위로 정겨운 일상의 순간들이 마치 즐겁게 나선형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밝은색 통나무 집에는 램프빛 아래서 무언가 토론하는 듯한 남자의 모습이 보이고 정원의 나무와 사륜마차 또 흥겹게 춤추는 부부 등 모든 인물과 동물들 속에서 정원의 평온함과 소박한 행복이 느껴지는데요. 거기에 더해 이 다채로운 색채들이 흘러넘치면서 생기까지 더해주고 있는 너무나 밝고 경쾌한 농부의 삶이란 작품이었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도시 위에서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도 많이 알려져서 보시면은 이 그림 나 알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풀치님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2분할로 되어 있는 듯한데요. 샤갈이 그의 아내 벨라와 결혼한 직후에 그린 그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젊은 연인이 환희의 표시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서 그런지 두 사람은 한층 더 큰 반경을 그리면서 하늘 위를 비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벨라의 옷엔 그 조각을 한 듯 서로 대비를 이루는 빛과 어둠이 새겨져 있는 듯하고 지면에는 따뜻한 색조가 줄을 이루고 있고요. 사랑에 빠진 연인이 꼭 껴안은 채 중력의 힘을 받지 않고 비테프스크의 하늘을 자유자재로 수영하듯 이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무중력은 신혼부부의 행복감과 자유로움을 표현하면서 몽환적인 느낌을 배가시켜줍니다. 이런 무중력 상태와 또 어떤 부드러운 색채, 공간적인 표현은 벨라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행복감을 나타내고 있는 동시에 그 어떤 세상의 어지러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벨라를 향한 샤갈의 사랑과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듯해서 바라보는 진심 마음이 다 뭇해지네요. 자, 그럼 3부 순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게요. 에드 시런이 부릅니다. Shape of You. The club isn't the best place to find a lover, so the bar is where I go. Me and my friends at the table doing shots, tripping fast, and then we talk slow. And you come over and start up a conversation with just me, and trust me, I'll give it a chance. Now take my hand, stop it, and the man on the jukebox, and then we start to dance. And now I'm singing like, girl, you know I want your love. Your love was handmade for somebody like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I may be crazy, don't mind me. Say, boy, let's not talk too much. Grab on my waist and put that body on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Come on now, follow my lead.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Although my heart is falling too. I'm in love with your body. And last night you were in my room. And
sheets smell like you.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Well,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I, oh, I, oh, I, oh, I. Well,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I, oh, I, oh, I, oh, I. Well,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I, oh, I, oh, I, oh, I. Well, I'm in love with your body.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hen we came, we let the story begin. We're going out on our first date. But you and me are thrifty, so go all you can eat. Fill up your bag and I fill up your plate. We talk for hours and hours about the sweet and the sour and how your family's doing okay. And leaving, getting a taxi, kissing the backseat, tell the driver make the radio play. And I'm singing like, girl, you know I want your love. Your love was handmade for somebody like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I may be crazy, don't mind me. Say, boy, let's not talk too much. Grab on my waist and put that body on me. Come on now, follow my lead. Come on now, follow my lead.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Although my heart is falling too. I'm in love with your body. Last night you were in my room. And now my bedsheets smell like you.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Well,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I, oh, I, oh, I, oh, I.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I, oh, I, oh, I, oh, I. I'm in love with your body. Oh, I, oh, I, oh, I, oh, I. I'm in love with your body.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Come on, be my baby,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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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We push and pull like a magnet do. Although my heart is falling too. I'm in love with your body. Last night you were in my room. Now my bedsheets smell like you.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your body. Come on, be my baby. Come on, come on, be I'm in love with your body. Come on, be my baby. Come on, come on, be I'm in love with your body. Come on, be my baby. Come on, be I'm in love with your body. Every day discovering something brand new.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네, 에드 시런의 Shape of You 듣고 오셨습니다. 네, 3부 순서 이어갈게요. 네, 이어지는 그림은 생일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은 샤갈 자신이 생일에 있었던 일을 그린 것인데 샤갈은 이처럼 자신의 경험에서 느끼는 감정을 화폭에 옮기는 작업을 아주 좋아라 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감상하면서 생일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을 가진 이들은 당시를 떠올리게 되기도 할 것이고 현재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샤갈과 그의 아내 벨라를 마치 자신과 자신의 연인 또는 배우자가 될 사람으로 투영하면서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도 같고요. 또 사랑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안겨다 줄 기쁨과 설레임에 대해 상상하게 될 것만 같은 그런 무엇한 그림입니다. 또 전혀 반대일 수도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연인이나 커플, 배우자와 갈등이 있다거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그래. 저 때는 저렇게 잘해주더니 너 때문에 너 없이 못 살아 하더니 지금은 너 때문에 못 살아. 네. 이 인간, 이 땡땡, 네. 그렇게 넋두리를 할 수도 있겠죠. 바라보는 그 당시 그 현재 시점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그 관람객, 그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심리 상태에 따라서 작품은 그때그때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처럼 같은 그림을 감상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와 또 뉘앙스로 해석된다는 이 지점이 미술 작품 감상의 또 하나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샤갈의 그 이카로스의 추락이라는 그림입니다. 샤갈의 작품 중에서 보통 벨라와의 그 그림이 벨라가 등장한 작품들이 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이 그림은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샤갈의 후반기 작품의 연보에 속하는 작품인데요. 이제 이 그림은 이카로스의 추락이라는 신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것인데 미술사를 통틀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가들이 다룬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유대인 출신답게 유대주의를 심도 있게 다룬 샤갈이지만 이카로스의 추락이라는 이교도 신화마저 작품의 주제로 소화한 지점이 이채롭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그는 이교도의 신화를 그가 살던 당대의 분위기와 서정적 마을 그림 속에 녹여냈는데 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의 그 줄거리를 잠깐 좀 살펴보면요. 그 렉타 섬에 갇힌 이카로스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밀랍을 녹여 붙인 깃털로 어깨 위에 날개를 달고 창공으로 날아오르는데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한 채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나머지 그 태양열에 밀랍이 녹아서 날개가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해서 결국 죽게 되었다나 뭐라나. 아무튼 뭐 대충 그런 이야기입니다. 샤갈에 의해 재구성된 이 비극적 신화는 정겨운 마을을 배경으로 한 청년의 추락 장면을 담고 있지만 그 모습은 추락의 순간이라기보다 그 창공 위에 고정된 상태로 어떤 사람이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 아래로 마을 주민과 또 가축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그 위태로운 순간을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바라보듯 흥겨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카로스의 추락이라는 유구한 도상의 주제에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간의 모험심과 호기심에서 기인하는데 샤갈의 이 그림에서 그런 주제를 인식하기란 사실 조금 어렵죠. 여담인데 살짝 좀 무식한 제 친구와 야 이게 샤갈이 그린 거라고? 야 나 이렇게 그릴 것 같으면 뭐 하루에 100개도 더 그리겠다 뭐. 이런 아주 그 도구 버블 같은 도구 버블을 물으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구 버블이란 개거품이죠. 본인은 뭐 100개도 그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약간 무식한 제 친구 비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0세기 초 대두된 오르피즘의 막차에 올라탄 샤갈의 이 그림은 양식적 태양과 또 현란하게 채색된 배경의 신화적 요소를 도입해서 화면을 최대한 장식적으로 꾸미는 데 이제 주력했는데 이는 초현실주의와 표현주의의 화풍에 가까워 보이기도 하고요. 중력을 무시하고 하늘을 부유하는 사람이나 동물들은 그 피카소의 어떤 입체주의적 스타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도 사람이 공중부양 상태로 허공에 붕 떠다니는데 이런 모습의 그림은 그 샤갈의 전 작품을 통틀어 가장 흔히 발견이 되는 그 요소 중에 하나로 마치 하늘 위로 기다랗게 가로놓은 채 거대한 가로 누워 있는 거대한 인물상은 샤갈 하면 떠오르는 그 시그니처 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샤갈의 장기인 현란한 색채 구사에 또 공중부양 이미지가 이제 더해지면서 그의 모든 그림에서 대중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환상이라는 그 판타스틱한 테마적 요소가 더욱 강조되어 보이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샤갈의 작품은 현재 그 남프랑스 니스에 소재한 샤갈 미술관의 성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약 450여 점이 소장되어 있고요. 고향의 암소, 수탉, 꽃, 목장, 서커스 고개사, 파리 풍경 등 그 자신만의 색채와 세계를 노래하며 현재까지도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에게 다양한 감동과 힐링을 주고 있습니다. 1977년 프랑스 최고의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 대십자 훈장을 수상했고 또 현존하는 화가로서는 최초로 루브르 박물관에 작품이 걸린 화가이기도 하고요. 1985년 남프랑스 생폴드방스에서 97세를 일기로 노환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기나긴 그의 인생만큼 다양한 주제의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대표작으로는 좀 전에 소개를 도슨트해드렸던 나와 마을, 에펠탑의 신랑과 신부, 푸른빛의 서커스, 이카로스의 추락, 다윗왕,
대형 서커스, 예루살렘 하다사병원, 스테인드 글라스, 또 파리 오페라 극장 천장화, 성서의 메시지 등등이 있습니다. 고향인 러시아의 민속적 뿌리와 유태인으로서의 고단한 삶, 외국에서 대부분을 보내며 느낀 고향에 대한 향수, 또 새로운 문화에 대한 동경과 동화, 사랑하는 여인과의 낭만적인 추억 등을 동화적인 구성과 강렬하고 눈부신 색채로 펼쳐낸 마르크 샤갈. 네. 문화와 예술의 블랙홀로 이주한 동유럽 변방의 이 유대인 남성이 수많은 현대미술 사조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유파에도 흡수되지 않고 시적인 호소력을 지닌 자신만의 화풍을 지켜내며 자신의 고향의 흔적을 간직한 채 새로운 미술을 흡수하고 또 변형하여 탄생시킨 환상적인 샤갈의 작품들이야말로 샤갈의 진정한 위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랑꾼 우리 샤가르님, 네, 좀 많이 짱인 듯하죠. 네. 우리 인생에서 삶과 예술의 의미를 주는 단 한 가지의 색은 바로 사랑의 색이다. 삶은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칠해야 하며 예술에 대한 사랑은 삶의 본질 그 자체이다 라고 마르크 샤갈이 남겼다고 합니다.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명언인 것 같습니다. 모터나켓 Can't take my eyes off you.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Part of the way that I stare, there's nothing else to compare. The sight of you leaves me weak. There are no words left to speak. But if you feel like I feel, please let me know that it's real.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I love you, baby, and if it's quite alright, I need you, baby, to warm a lonely night. I love you, baby. Trust in me when I say, oh, pretty baby, don't bring me down. I pray, oh, pretty baby. Now that I find you stay, I let me love you, baby. Let me love you.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d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an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남, 모란이 피기까지. 시인 영랑은 어느 날 사랑에 빠진다. 신여성 최승희를 만나게 되고 둘은 급한 물살에 휘말리는 것처럼 사랑에 갇히고 만다. 그러나 아름답고 절절한 사랑에는 늘 방해가 따르기 마련. 그 둘의 사랑은 개화기라는 혼란스러운 시대적 불운과 더불어 부모들의 반대로 헤어진다. 1년 가까이 사랑을 지켜가지만 결국 최승희는 일본 유학길에 오르고 김영랑은 심한 우울에 빠진다. 그들은 모란이 피는 봄날에 만나 모란이 피는 봄날에 이별한다. 시인 영랑은 모란이 필 때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추어 버린다.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사랑은 언제나 추억으로 간직될 준비가 된 정서이다. 하여 사랑이 만개하지 못하고 꺾이는 경우에 그 사랑은 슬픈 추억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또 모란이 피지 않던가. 다시 필 때까지 그 슬픔을 안고 찬란하게 버텨야지. 자취가 사라지고 남은 모란꽃의 사랑. 영랑의 슬픔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이 시가 오늘 유난히 더 좋다. 진희 씨의 반편지 시간이었습니다. 이 순서는, 이 코너는 진희 씨의 일상 경험, 격언, 잠언, 그리고 긍정 확언 등으로 채워가는 치유와 회복, 명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샤갈의 삶과 사랑 그리고 그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샤갈의 작품 세계는 몽환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로 가득한데요. 그가 그린 모든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가 느끼고 꿈꾸던 감정과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샤갈만의 독창적인 색감과 상징성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며 그의 작품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오늘 그 10번째 이야기 미술편 마르크 샤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DJ 정진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끝곡은 양희은의 꽃병입니다. 생각나나요? 아주 오래전 그대 내게 줬던 꽃병, 흐드러지게 핀 검붉은 장미를 가득 꽂은 꽃병. 우리 맘이 꽃으로 피어난다면 바로 너겠구나. 온종일 턱을 꿰고 바라보게 한 그대 닮은 꽃병. 시절은 흘러가고 꽃은 시들어지고 나와 그대가 함께였다는 게 아스라이 흐려져도 어느 모퉁이라도 어느 꽃을 보아도 나의 맘은 깊게 아려오네요. 그대가 준 꽃병. 맘이 꽃으로 피어난다면 바로 너겠구나. 온종일 턱을 꿰고 바라보게 한 그대 닮은 꽃병. 시절은 흘러가고
시들어지고 나와 그대가 함께였다는 게 아스라이 흐려져도 어느 모퉁이라도 어느 꽃을 보아도 나의 맘은 깊게 아려오네요. 그대가 준 꽃병 생각나나요? 아주 오래전